네, 244번장의 노트입니다. 주제를 이렇게 정해봤어요.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킬 질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직 다 사신 거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 인생이 계속 변하겠죠? 네. 그 지금까지 인생을 사셨죠? 네. 그리고 어떤 질문을 던지면서 변화하셨죠? 이제 앞으로는 어떤 질문이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1시간밖에 못 사신다면 뭘 하시겠습니까? 잘 됐네요. 뭐 아까 다 말했으니까. 뭐라고 뭐 하시겠습니까? 저는 유언장을. 전 아까 유언장 작성하신다는 말씀을 이혼장이라고 잘못 들어가지고 이혼하겠다는 말로 들었어요. 아, 그것도 괜찮네, 유언장. 유언장. 네. 가족들에게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주고 가족들로부터 마지막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네,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겠다. 김 부장님은? 네. 가족들과 밥 함께 하겠습니다. 밥 함께 하겠다. 네. 보고 싶은 사람 보러 가겠습니다. 보고 싶은 사람 보러 가겠다. 예, 그러시군요. 만약에 아인슈타인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하실 것 같습니까? 아인슈타인한테 누가 실제로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나에게 1시간이 주어진다면 처음 55분은 적절한 질문을 결정하는데 쓸 것이다. 나머지 5분은 뭐예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과 답에서 질문의 비중을 55분을 두고 답은 5분만 할애하겠다는 거예요. 왜? 질문을 올바로 하면 답은 올바로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올바른 질문을 하지 못하면 올바른 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만큼 질문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참 남다르죠? 1시간밖에 못 산다는데 55분을 질문 찾는 데 쓰겠답니다. 뭐 여러분이 하신 대답도 사실은 질문이죠. 뭘 할까라고 질문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답을 하신 거니까. 그만큼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인류의 역사를 바꿔놓은 것도 다 질문이죠. 문명이 진화한 것도 다 질문 때문이죠. 다른 방법이 없을까?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이런 질문 때문에 세상이 바뀐 거죠. 전화기를 선 없이 통할 수 없을까? 라는 질문 때문에 무선전화기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그 제임스 라이언이라는 분이 계신데 2016년도에 하버드 대학교 교육대학원의 그 학장님이세요. 근데 이제 졸업식 때 축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 축사가 굉장히 화제가 돼가지고 유튜브에서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2017년에는 책으로도 기록이 됐어요. 출판이 됐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지금부터 나와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야 할 인생을 변화시키는 5가지 질문을 소개하겠습니다. 졸업생들한테. 왜? 사회에 나가면 이 질문을 꼭 하고 살라는 말을 하고 싶어가지고. 소개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 질문을 하는 습관을 들이면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인생의 중요한 5가지 질문이 뭘까요? 그 5가지 질문이 바로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영어로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영어로 써놨거든요. 외국인이라서. Wait, what? 이거죠.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잠깐, 뭐라고?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사시면서 저 가끔 안 듣습니까? 잠깐, 뭐라고? 이런 말 안 들으세요? 그 아들한테 제가 청소하라고 그러면 주로 이렇게 얘기하죠. 잠깐,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진짜 하란 말이냐? 이 많은 걸 내보고 다 하란 말이냐? 아들 설거지 좀 해. 그러면 잠깐,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 확인하는 의미가 있죠. 이 질문의 본질은 뭐냐면 결론과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해야 하는 모든 이해의 근본이 되는 질문입니다. 상대방이 어떤 말을 했을 때 잠깐, 뭐라고? 진짜 뜻이 뭐야? 진짜 네 의도가 뭐야? 이걸 확인하는 거죠. 그래야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질문은 이해의 근본이 되는 질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음악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바흐죠. 바하가 아니고 바흐죠. 바흐. 음악의 어머니는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핸델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뭐 하셔야 됩니까? 잠깐,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 바흐가 음악의 아버지입니까? 왜 핸델의 음악의 어머니입니까? 우리는 무심코 그냥 바흐, 핸델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잠깐 뭐라고? 라고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오해가 생긴다는 거죠. 순수한 아이들은 음악의 아버지가 바흐고 음악의 어머니가 핸델이라고 얘기하면 순수한 아이들은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해요. 핸델은 여자구나. 음악의 어머니니까.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하죠. 그럼 자식은 누구예요? 그러니까 잠깐 뭐라고? 라고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음악의 아버지가 핸델이고
왜 음악의 어머니가? 거꾸로 말했죠? 뭐고 핸들인지 잠깐 뭐라고? 라고 하면서 확인하고 질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의사소통에 장애가 안 생긴다는 거죠. 두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I wonder입니다. I wonder. 우리말로 하면 뭡니까? 나는 뭔가가 궁금한데 이런 뜻이죠. 궁금해 이런 뜻이에요. 이것은 모든 호기심의 근원이 되는 질문입니다. 나는 궁금하다. 그렇죠? 여러분 살면서 궁금한 게 많은 편이세요? 없는 편이세요? 많은 편이세요? 없는 편이세요? 없는 게. 없는 편이세요? 오늘 뭐 인원도 별로 안 되는데 대답 다 해보세요. 궁금한 게 많은 편이세요? 없는 편이세요? 반반인 것 같아요. 이게 나이 들수록 궁금한 게 별로 없다고 그러죠. 그 궁금한 게 호기심이 사라지는 순간 나는 늙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살면서 궁금한 게 많아요. 아이들은 궁금한 게 정말 많죠. 끊임없이 물어대잖아. 나이 드신 분들에서 궁금한 게 없고 뭐 해요? 아는 척을 많이 하시죠. 내가 살아보니까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호기심이 사라지는 순간 삶이 재미없어지고 나이에 들어간다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호기심의 근원이 되는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궁금하다. 보는 것마다 궁금하다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뉴턴이 궁금해했죠. 왜 사과는 아래로 떨어지는가? 라는 걸 궁금해했죠. 뉴턴이 질문했지 않습니까? 호기심을 자극하는 질문을 했잖아요. 왜 사과는 아래로 떨어지는가? 이 질문이 뭘 만들어냈다? 만류인력의 법칙을 만들어냈다. 라는 겁니다. 아인슈타인이 시간은 일정하게 흐르는가? 라고 질문했더니 그렇지 않다. 라는 게 발견됐죠.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를 보면 잠깐 갔다 왔는데 우주선에 있는 사람은 40년 늙어버리잖아요. 그죠? 그게 아인슈타인이 질문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시간은 똑같이 흐르는가? 그렇지 않다는 걸 발견한 거죠. 어쨌든 호기심을 자극하는 질문이 있어야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생에서 가장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세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Put and list.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적어도 뭐뭐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뜻입니다. 적어도 뭐뭐 할 수 있지 않아? 최소한 이건 할 수 있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겁니다. 어떨 때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되겠습니까? 두려운 일이 생겼을 때,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생겼을 때, 도전해야 될 일이 생겼을 때 적어도 뭐는 할 수 있지 않아? 이렇게 질문 던져주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 강쌤도 한국사 처음 강의하시라고 할 때는 두려워가지고 거절을 많이 했었잖아요. 적어도 30분 할 수 있지 않아? 20분 할 수 있지 않아? 적어도 한 번은 할 수 있지 않아?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거죠. 지금 몇 편 하셨어요? 25편. 자기도 25편 하실 줄 몰랐죠? 배수생님 몇 편째 하셨죠? 14편. 한 편 하실 때는 녹화도 못하게 하셨잖아. 그렇죠? 지금 적으셨습니다. 절대 녹화 안 한다고. 그런데 벌써 14편. 세월이 얼마나 흘렀어요? 1년 반 이상이 흘렀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그렇게 가능했느냐? 시작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이 질문 때문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한 번은 할 수 있잖아. 적어도 뭐, 한 번은 쪽팔리면 되지. 이렇게 시작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모든 진전, 앞으로 나가는 시작을 도와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뭔가 힘들어서 못하겠다, 두렵다, 라는 생각이 드시면 이렇게 질문하시라는 거죠. 적어도 갈로 할 수 있잖아, 이렇게 질문하시라는 거죠. 여러분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해리포터 시리즈를 쓴 작가죠. 해리포터가 아니고. 이 작가 이름이 뭡니까? 예, 조앤 롤링이죠. 조앤 롤링. 세계에서 몇 손가락에 꼽히는 가수죠, 지금은. 근데 이분이 해리포터 시리즈를 제일 처음 쓰실 때 어떻게 썼는지 아십니까? 남편하고 이혼하고, 생활보조금 10만원, 월 10만원 받아가지고, 애하고, 애 분유 살 돈 없어가지고, 우유에 물 태워가지고 먹이고, 자기가 굶는 날도 허도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면서 끊임없이 글을 썼죠. 애 잘 때 틈나는 대로 글을 쓰고. 그 글을 왜 썼어요? 애 책 사줄 돈이 없으니까 내가 써가지고 읽어줘야 되겠다. 동화책 사줄 돈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글을 끊임없이 써가지고 한 편의 글을 완성했어요. 해리포터 시리즈 1편이겠죠. 그리고 12군데 출판사를 찾아갔습니다. 괜찮은 출판사. 다 거절했습니다. 뭐라고 거절하냐면 우리 요즘 애들은 마법사 얘기 안 좋아해요. 요즘 애들은 판타지 얘기 안 좋아해요. 그리고 분량이 너무 많아요. 애들 읽기에는. 이러면서 다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13번째 출판사, 아주 조그만 출판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 500건 찍어봅시다, 일단. 근데 500건 찍고 나서 한 달 있다가 5천 부가 팔리고 5만 부가 팔리고 몇 부 팔렸게요? 1억 부 이상 팔렸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역사상 SF 판타지 소설 역사상 가장 많은 판매 기록을 세운 게 바로 해리포터 시리즈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갑부가 될 수밖에 없었죠. 그 출판사도 같이 갑부가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알아보는 능력이 있어야 돼. 그 12군데 출판사가 얼마나 후회를 하겠어요, 땅을 치고. 그러니까 사람이 없어 보인다고 무시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내공을 볼 줄 알아야지. 그런 걸 세 글자로 뭐라고 그럽니까? 내공을 볼 줄 아는 거. 통찰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꿰뚫어 볼 수 있는 힘, 통찰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분이 어떻게 그 글을 쓰게 됐습니까? 적어도 글 쓰는 건 할 수 있잖아. 나 돈은 못 벌어도 적어도 애 잘 때 쓰는 건 할 수 있잖아. 이렇게 썼던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이 아동 문화의 방향을 바꿔놔 버렸죠. 그리고 이분이 나중에 어느 대학인지 하버드 대학인지 싶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연설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세상은 아직 발견하지 못한 멋진 것들로 가득하다. 그것을 볼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마라. 아직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멋진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볼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하라는 거예요. 적어도 포기는 안 할 수 있잖아요, 이거죠. 볼 때까지. 발견을 못 하더라도 적어도 포기는 안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두려운 것이 있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네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How can I help? 어떻게 도울까를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도울까? 또는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도울까를 고민하는 겁니다. 이것은 모든 좋은 관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질문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도움을 받을까? 라고 하면 모든 관계가 힘들어집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마다 내가 도움받을 생각을 먼저 하니까 힘들겠죠. 상대방이 나를 좋아할 리가 없죠. 근데 어떻게 도울까를 먼저 생각하면 모든 관계가 좋아진다는 거죠. 제가 평소에 왜 농담성 이런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예요? 김재동이 한 말인데,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 말하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역시 가장 술을 많이 마신 사람이 가장 많이 기억하네요. 근데 제가 그보다 더 강한 사람이 있다는 걸 발견해냈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주려는 사람이에요. 바라는 게 없는 사람보다 더 강한 사람은 내가 바라는 것도 없는데 자꾸 주려는 사람이에요. 나한테 주려는 사람은 우리가 이길 수가 없죠. 대표적인 분이 엄마. 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바라는 게 없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보다 더 강한 사람은 해주려는 사람이다. 그 해주려는 사람이 하는 질문이 뭐예요? 어떻게 도울까? 라는 거예요. 95년에 일본에 고베 대지진이 일어났어요. 이때 지금 보시면 고가도로가 넘어졌잖아요. 그죠? 엄청난 사람이 다쳤겠죠? 이 대지진이 일어나기 전날 한 청년이 자살을 결심했습니다. 난 내일 아침에 죽어야 되겠다. 그럼 내일 아침에 죽으려고 하는데 TV 보니까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이 여러분 지진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죽으려고 하는데 지진이 일어났어요. 준비 다 해놨는데 지진이 일어났어요. 이 청년이 자살하는 걸 잠시 미루고 지진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봉사활동을 막 시작합니다. 이게 나중에 밝혀졌는데 그 봉사활동의 팀장하고 인터뷰를 한 내용이 밝혀졌는데 자살하려던 사람이 왜 봉사활동을 하느냐, 자살하지 않고 이렇게 물었더니 쓸모없는 사람이라서 자살하려고 했는데 지진이 일어난 걸 보고 자기가 쓸모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봉사활동을 결심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한 질문이 뭐예요? How can I help you?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다는 건 첫째 나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가장 자존감을 이렇게 높아질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무슨 말 들었을 때인지 아십니까?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이런 말 들을 때 사람이 가장 자존감이 높아진다고 해요. 어떨 때 그럼 자존감이 가장 낮아질까요? 반대로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면 살기가 싫어져요. 그게 모든 관계에 의해서 나오는 사실은 감정이죠. 그죠? 혼자 살면 느낄 수 없는 감정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계에서 쓸모 있는 사람이 되는 제일 쉽고 빠른 질문은 뭐예요? How can I help? 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를 먼저 질문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도움받을 수 있을까? 늘 우울합니다. 왜 저놈은 돈 많고 권력인데 나는 없을까? 왜 나는 늘 도움받아야 될까? 이런 생각밖에 안 들겠죠.
근데 내가 아무리 가진 게 없어도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어요, 없어요? 하다못해 지나가는 할머니 리어카드 밀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도움이 되려고 할 때 우리가 자존감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이 질문을 꼭 하시라는 거죠. 5번째 마지막 질문. What really matters? 이게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질문하라는 겁니다. 살다 보면 여러분 안 중요한 것 때문에 열받고 스트레스 받고 뭔가를 잃을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이 질문은 나를 내 삶의 핵심으로 이끌어가는 질문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버리고 정말 내가 중요한 것들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는 질문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누군가와 이렇게 관계가 안 좋을 때가 있습니까? 친구하고 싸울 때라거나 뭐 비즈니스적으로 멀어질 때가 있을 수도 있고 부부관계가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렇죠. 저는 누군가하고 이렇게 사이가 안 좋을 때 항상 이렇게 질문을 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미. 지금 진짜 중요한 게 뭐지? 이런 질문을 늘 하는 것 같아요, 인간관계에서. 요즘 우리 제 아내가 누구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제 아내가 열만 받으면 이혼하자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진짜 중요한 게 뭘까? 그래서 늘 고민해보죠, 들어보고. 고민해보면 이게 그 뜻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청소 한 번 더 하면 되고, 내가 예를 들어서 일찍 한 번 더 오면 되고, 별거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별거 아닌 것들 때문에 우리는 친구를 잃기도 하고, 가족을 잃기도 하고, 거래처를 잃기도 한다는 거지. 주로 이런 말 하면서 잃죠. 자존심 상해서. 라고 말하면서 소중한 것들을 잃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골치가 아플 때는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질문 한번 해보십시오. 누가 나한테 기분 나쁜 말 한마디 했다고 내가 그 사람 평생 안 보겠다. 이렇게 결심할 때 있죠, 솔직히. 그 말 한마디가 중요합니까? 그 사람이 중요합니까? 한번 질문해 보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게 뭔가를 질문해 보면, 우리 뭐 원장님 같으면 손님이 나한테 자존심 상하는 말을 했어. 실력도 없는 게. 그럼 내가 원장님이 문 닫아야 되나가?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그분이 기분이 언짢았구나. 진짜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죠? 뭔가 다른 원하는 게 있구나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게 뭘까를 늘 질문해야 됩니다. 피곤하고 지칠 때일수록 사람은 그걸 놓치는 것 같아요. 내가 피곤하고 막 배고프고 막 힘없고 막 스트레스 받으면 누구한테 막 짜증을 막 내죠. 아무것도 아닌 일로.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놓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뭐라고 질문해야 된다? 진짜 중요한 게 뭔가를 질문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5가지를 알려드렸는데, 여러분 인생에 중요한 5가지 질문 첫 번째 뭐였습니까? 우리말로 해보세요. 잠깐 뭐라고?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잠깐 뭐라고? 두 번째 뭐예요? 나는 뭐뭐가 궁금한데 라고 궁금해야 된다는 거예요. 호기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뭐예요? 적어도 뭐뭐 할 수 있잖아 라고 하시라는 거죠. 뭔가를 시작할 때, 두려울 때. 네 번째 뭐예요?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를 질문해야 됩니다. 이건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좋은 관계를 맺는 기본적인 질문이다 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뭐예요?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를 질문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건 사실 매 순간 질문해도 되죠.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데 지금 이 순간 무엇이 가장 중요하십니까? 이걸 질문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얼마 전에요. 화요일입니다. 정확하게. 오늘 목요일이잖아요. 이틀 전에 누군지 아시겠죠? 우리 한 달 전쯤에 여기 왔다 갔잖아요. 그죠?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나만 인생 전략 만들기라는 프로그램 아시죠? 정체성 찾기. 이 친구가 266번째로 수료를 했습니다. 화요일 날, 이틀 전에. 수료를 했는데, 수료하고 나서 이제 상담을 하겠다고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고등학교 2학년인데, 이렇게 하더라고요.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싶습니다. 고2인데, 자퇴하고 싶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할게요? 제가 질문 5가지 가르쳐 드렸잖아요. 이 친구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 5가지 질문이 다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기 전이었어요. 근데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알게 됐어요. 이 친구가 나하고 대화하면서 이 5가지 질문이 다 나왔다는 걸. 그리고 이 친구가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싶습니다. 이러는 거야, 저보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을게요? 예. 왜? 잠깐, 뭐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깜짝 놀래가지고. 여러분, 고등학교 2학년이 스스로 자퇴하겠다는 말을 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아빠 엄마한테 허락도 안 받고 자퇴하겠대, 고등학교 2학년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자퇴하고 유학 가고 싶다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퇴하고 유학 가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I wonder 했죠. I wonder. 궁금하다.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느냐 라고 물었겠죠.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하대요. 자기가 질문하고 자기가 대답을 찾더라고. 저는 그 친구 표현으로 저는 앞으로 물류 시스템을 이렇게 보니까 그 아버님이 이 친구 아버님이 그 물류 이렇게 해서 유통회사를 하거든요. 그 앞으로 자기가 미래를 보니까 사람은 없어질 것 같더라는 거예요. 자동으로 배달되고 배달받고 이런 시스템으로 바뀔 것 같다는 거지. 그 모든 물류 시스템이 무인화될 것 같다는 거예요. 지금도 드론으로 택배가 따따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유통회사들은 그런 물류 시스템이 필요한데 사람이 아니라 자동화된 물류 시스템을 가지게 되고 그걸 자체적으로 개발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자체적으로 그 물류 시스템을 무인 자동화 물류 시스템을 개발해 가지고 이름도 이렇게 붙이더만 클라우드 무인 자동화 물류 시스템. 클라우드 서비스가 뭐예요? 여러분 네이버 같은 데 보면 클라우드 있잖아요. 거기에 자료를 넣고 여러 사람이 거기에 접속해서 막 이렇게 이용하죠. 그 물류 시스템을 자기가 클라우드 형식으로 자기가 개발한 시스템을 이 회사, 저 회사에 이렇게 클라우드 형식으로 그 시스템을 구축해서 팔기도 하고 개발도 해주고 이런 시스템을 만들고 싶다는 거야. 고등학교 2학년인데 생각이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에서는 그럴 비전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다니는 학교에서는 도저히 그걸 느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배울 것도 없고 가기도 싫고 마음에도 안 들고. 근데 고3까지 졸업하려고 했는데 고3까지 다니고 졸업하려니까 1년 반이라는 시간이 너무 아깝다는 거야. 내 인생에 이 1년 반을 이렇게 보내기 싫다는 거지. 그래서 자퇴를 하고 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관련된 공부를. 왜? 외국에 가면 여러분 디플로마 제도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이번에 이 친구한테. 그게 뭐냐면 호주 같은 예를 들어서 외국 대학에 1학년으로 들어가는 게 디플로마 과정을 들어가는 거예요. 외국 대학은 디플로마 과정이라는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국내 내신 성적 플러스 내신 성적하고 아무튼 아주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제도예요. 외국인들이 입학 시험 같은 거 안 치고 1학년 디플로마 과정을 들어오는 거지. 그 과정을 수료하고 나면 바로 2학년이 되는 거예요. 그 학교에. 우리처럼 입학 시험 이런 걸 안 치고 외국계 대학은 들어갈 수 있는 외국인만 그런 전형 제도인 거예요. 쉽게. 이것도 알아보고 뭐 파운데이션 제도라는 것도 알아보고 혼자 다 알아보고 그게 되는 나라가 싱가포르도 있고 호주도 있고 뭐 이런 걸 다 알아보고 왔더라고 혼자. 그래서 그런 과정을 하면 자기가 바로 외국에 가서 1년 반 그게 1년 반 자퇴하면 1년 반이 세이브 되잖아요. 바로 자기가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다른 사람보다 졸업도 외국은 3년 대학이 3년제거든요. 한 2년 정도 사회에 먼저 나올 수 있다는 거지. 우리나라에서 좋은 대학을 가는 것보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하는 말이 아마존 같은 회사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유통회사가 아마존 아니에요? 그런 회사에 취직할 기회도 외국 가면 더 많다는 거지. 그리고 거기서 경력을 쌓아서 국내에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적어도 영어는 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경력은 쌓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이잖아요. 그죠? 쿠드네 앵리스트. 적어도 외국 가면 기회는 더 많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뭐 할게요? 제가 할 일은 이거지 뭐. How can I help? 속으로 그럼 내가 이 친구를 어떻게 도와줘야 되지? 근데 이 친구 하는 질문이 뭔지도 모르겠고 내용도 모르겠고 그래서 제가 문득 떠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 회사 다닐 때 우리 실장님 병역 특례병 하셨죠? 제 회사 다닐 때 우리 팀에 병역 특례병으로 들어온 친구인데 지금은 형 동생하고 삽니다. 벌써 세월이 얼마죠? 2000년 초반에 만났으니까. 근데 이 친구가 병역 특례병 할 때부터 이 친구 대단한 친구예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질문을 스스로 다 했는 것 같아. 지금 생각해보니까. 혼자 외국인 카페에 가가지고 회화를 다 습득을 했어요. 학원 안 다니고. 그리고 유학원에 들어가서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굉장히 큰 유학원의 그 원장입니다. 호주에도 회사가 있고, 강남에도 본사가 있고, 또 필리핀에도 회사가 있고, 그리고 뭐 싱가포르에도 뭐 제휴 맺었다고 이렇게 나오고, 아무튼 지금은 굉장히 큰 유학원의 대표가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친구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How can I help? 어떻게 도와줄까? 하고 이 친구하고 이제 연결을 해드렸죠. 그리고 통화했다고 전화 왔더라고. 이 친구 얘기를 들어보니까 난 나도 모르니까 파운데이션이 좋은지 뭐 디플로마 다 물어봤어. 유학 가는 게 좋은지 자퇴하는 게 좋은지 학교를 다니는 게 좋은지 다 물어보니까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그럼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이거예요.
이런 고등학생은 정말 흔치 않다. 자기 스스로 자퇴를 하고 자기 진로를 이렇게 결정해서 오는 학생은 정말 흔치 않다. 이런 친구들은 그렇게 하게 해줘야 된다. 외국 가면, 유학 가면 아주 더 가능성이 많고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학생들이다라는 거예요. 보통은 등 때문에서 외국 유학 가잖아요. 국내에 빚은 없다고. 근데 얘는 지 스스로 자퇴하고 외국을 가겠다고 하니까 이런 애들은 보내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학교에 어떤 과정으로 보내는 게 좋은지 저한테 다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 친구, 이 고등학교 친구 알아본 게 맞아. 고등학생 친구 알아본 게. 그러면서 이 친구가 마지막에 한 말이 이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고등학생의 의지와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는 거지. 그 부모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고등학생이 흔치 않다는 거예요. 큰 인물이 될 사람이라는 거죠. 진짜 중요한 건 뭐다? 이 학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장 바로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검정고시를 거쳐서 외국에 여행처럼 갔다 와서 그 문화를 보고 언어도 보고 경험을 하면서 스스로 선택하게 해주면 이 친구는 스스로 다 결정할 친구다. 이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진짜 중요한 건 그러니까 본인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두 친구하고 얘기를 하면서 깨달았죠. 고등학교 2학년 학생하고 이 사회 동생하고 이 두 사람은 모두 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5가지 질문을 이미 했고 그 답도 이미 찾아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더라라는 거예요. 부끄럽기도 하고 감동스럽기도 하고 어떤 느낌이 오시죠 여러분? 제가 말로 표현을 잘 못하겠는데 그래서 오늘 이 5가지 질문을 말씀드리려고 한 게 아니고 이것은 참고고 사람마다 다 자기 인생을 변화시키는 질문, 변화시킨 질문이 다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질문은 무엇입니까? 이게 오늘 강의 주제인데 그 전에 나의 인생을 변화시킨 질문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킨 질문이 없습니까? 저는 제 인생을 변화시킨 질문이 이겁니다.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내가 좋아함과 동시에 잘하는 일은 무엇일까? 이것을 35살쯤에 질문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답을 찾느라고 한 3년을 방황하고 그 답이 지금 제 인생이죠. 그러니까 IT 회사 대표에서 지금 제가 하는 일은 완전히 다른 일이잖아요. 그 제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킨 질문이 뭐냐? 이겁니다. 내가 좋아함과 동시에 잘하는 일은 무엇일까? 라고 내가 했던 자문. 그것이 지금의 제 인생을 변화시켜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 인생도 더 변화되겠죠. 왜? 사회가 자꾸 변화되니까. 사람은 같이 변화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내가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은 제자리에 머무는 것이다.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왜 틀린 말입니까? 변하지 않으면 주변은 변하는데 나 혼자 변하지 않으면 뒤처지겠다. 훌륭하십니다. 내가 안 변하고 가만히 있으면 주변이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난 자연히 도태되죠. 이 질문하고 똑같아요.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가 제자리에서 헤엄 치고 가만히 있으면 그건 가만히 있는 거예요? 떠내려가는 거예요?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꼬리를 흔들고 있어야 돼요. 얼만큼 흔들고 있어야 돼요? 흐르는 물의 속도에 반대만큼의 힘으로 계속 흔들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제자리에 있을 수 있죠. 우리가 현실이 안 좋아한다는 것은 최소한 변화 속도만큼 변화해야만 가능한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안주가 변화 노력을 안 하는 거라고 착각합니다. 안주라도 하려면 뭐 해야 된다? 변화 속도만큼 헤엄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질문은 이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동시에 잘하는 일은 무엇인가? 이건 뭐예요? 저를 변화시켰던 질문. 그리고 앞으로 나를 변화시킬 질문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이런 질문을 하고 사는 것 같아요. 이 일을 계속하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내가 좋아하는 동시에 잘하는 이 일을 죽을 때까지 계속하기 위해서는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질문을 계속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자격증도 따고 새로운 도전도 하고 그러면서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사진이 우리 김 시장 이 사진 뭔지 모르겠어요? 오늘 새벽에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저기 사람 하나 보이죠? 누구 안 닮았어요? 우리 김 시장님입니다. 예, 너무 환상적이지 않습니까? 이 사진에 있는 제가 이 사진을 찍게 된 이유도 뭐예요? 제가 좋아함과 동시에 잘하는 일을 하고 살기 때문에 찍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골프 레슨을 하면서 찍게 됐다는 거지. 그리고 앞으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야만 제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평생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켰던 질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수술했던 질문이 있으실 거예요. 한번 찾아보시라는 거지. 그러면 초심으로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변화시킬 질문은 무엇인지도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으로 변화 성장할지 보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킬 질문은 무엇입니까? 마치겠습니다.